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챕터 16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챕터 16은 시트르산 회로, Citric Acid Cycle이라고 하고, 제가 보통은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CA Cycle, Tricarboxylic Acid Cycle이라고 하는 걸로도 많이 지칭이 되는 게 Citric Acid Cycle입니다. 그럼 저희가 배워야 될 걸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앞쪽에서 저희가 해당 과정 또는 당 분해 과정,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과정을 배웠고, 여기서는 이제 탄소가 보라색의 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 개의 탄소를 갖는 피루부산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A로 전환이 되어진 다음에 이 아세틸 코A가 여기 보시는 게 사이클이죠. 이게 TCA 사이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산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과정을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 시트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트르산 화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탄소가 지금 보니까 6개가 존재하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TCA, 트라이카보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시트르산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이라고도 명명이 되죠. 그럼 탄소 숫자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탄소가 지금 처음에 6개의 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 또는 알파 케토 글루타로산이 되어지면서 지금 탄소가 보라색 공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소가 총 5개 있는 걸로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 숙시네이트, 숙신산, 퓨말레이트, 퓨말산, 말산, 말레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돌아가면서 탄소가 4개짜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죠. 이게 저희가 배우게 될 시트르산 회로 또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조금 챕터 16은 총 5개의 프린시플, 원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원리들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당 과정, 글라이콜리시스 과정과 구연산 순환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봤었던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저희가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구연산 순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심에서 이와의 경로, 즉 분해시키는 과정을 연결하는 대사산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이 내용은 방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구연산 회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이어지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져 이 피르부산을 갖다가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그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여기입니다. Principle second, 두 번째 원칙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게 이 반응의 화학적 논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 코A라고 하는 건 탄소가 총 2개짜리입니다. 이 아세틸 코A가 산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거든요. 2개의 이산화탄소가 시트르산 회로에 의해서 방출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산화된 에너지를 나중에 저희가 뭘로 사용을 하게 되느냐, ATP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환원력이라고 하는 리덕션 파워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게 되어지고요. 시트르산 회로에서요. 이런 거 보통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도 표현되시면 NADH나 FADH2 이런 걸 저희가 환원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환원력들을 생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은 아세틸 코A를 산화를 시키는 과정이 시트르산 회로이고, 거기서 빠져나온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NADH나 FADH2 같은 환원력을 갖다가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의 원리는 뭐가 되냐? Principle third, 세 번째 원리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드는 전체적인 세포호흡 과정의 허브가 되어지게 되며,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부시는 과정과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작은 물질로부터 큰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 중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봤었던 시트르산 회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틸 코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로부터 보통 제공이 되어지는 경로가 많이 있고요. 또는 fatty acid라고 하는 지방으로 제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포도당이겠죠? 포도당이나 지방산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시트루산 회로를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중간 산물들, 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푸말레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중간 산물로 이용을 하여서 아미노아시드나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것들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과 그 다음에 이화작용을 갖다가 이어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로서 작용이 되어지는 게 보시는 것처럼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상당히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신진대사 과정에서 시트루산 회로를 갖다가 중심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앞쪽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주로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갖다가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것들과 공동적인 협력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조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죠. 이 과정에 수많은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이제 5번째 프린시플로 넘어갈 텐데, 이게 수많은 엔자임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엔자임, 효소는 이런 중간체들을 갖다가 벌크 용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벌크가 대량이잖아요. 대량의 용매로서 방출하게 되면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일련의 화학적인 변형 또는 반응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복합체 형태를 갖다가 이루도록 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즉 그러면 만약에 세 가지 과정을 촉매하게 되는 효소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각각마다 어떠한 중간 산물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바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효소들이 복합체를 형성을 하여서 어떤 반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과정이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총 3가지의 효소가 복합체를 이루면서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대를 잡으셨나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저희는 뭘 배울 거냐, 저희가 알고 있는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거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건 이 활성 형태의 아세트산을 갖다가 저희가 아세틸코에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될까요? 처음의 단계가 이 아세틸코에를 생성하는 과정이 1단계입니다. 이 아세틸코에를 산화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뭐예요? 저희가 배우게 되는 시트루산 회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들이 방출이 되어지게 되고, 이 전자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운반체들이 있어요. 이 전자 운반체라고 표현하게 되고, NADH나 FADH2에다가 이 시트루산 회로를 돌리면서 나온 전자들을 잠깐 보관시켰다가 운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 전달 및 산화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 전달 사슬 또는 호흡 사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ADP로부터 수많은 ATP를 만들게 되고, 이 과정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키미아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화학적 삼투설을 통해서 오스모시스겠네요.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Oxidative Phosphorylation,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전자 전달 과정,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 과정과 키미아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고, 그때 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자들을 갖다가 시트루산 회로가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맨 첫 번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세틸코에는 우리가 지금 전에 방금 앞에 챕터에서 봤었던 포도당으로부터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포도당이 당분해 되어지면 피르부산이 되어지고, 피르부산 탈수 복합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게 되는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거 외에도 지방산을 분해한다거나 또는 아미노산을 분해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코에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네,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옆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세틸코에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죠.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피루부산 아까 잠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소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친구는 탄소가 2개짜리죠. 탄소 3개에서 탄소 2개로 탄소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탄소가 뭘로요? 이산화탄소로 방출되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효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이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는 코엔자임, 조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세틸코에의 코엔자임 A 조효소입니다. NAD 플러스 전자를 운반하게 되는 조효소죠. DPP, 리포산, FAD 이런 것들도 전부 조효소이기 때문에 조효소, 코엔자임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코엔자임의 형태로 총 5개의 코엔자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는 보시는 것처럼 뭐 E1, E2, E3라고 하는 3개의 효소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바로 E1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2개 요소 E2, E3까지 결합이 되어져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의 복합체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실 것이고 이 과정이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틸코에가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전에 봤었던 탈수소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보조 효소 중에 대표적인 2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게 보조 효소 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보조 효소 A는 저희가 맞습니다. 코엔자임 A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코엔자임 A라고 하는 건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ADP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ADP라고 하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인데 포스페이트가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있죠. 그 좀 특이한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펜트 슈거, 그러니까 5탄당이라고 하는 거에 세 번째 탄소에 보통 여기에 OH가 있거든요. 근데 그 OH 부분이 뭐로 대체가 되는 형태? 인산기로 대체가 되는 ADP의 변형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TP 변형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게 비타민 B5에서 온 그러한 속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판토텐산의 가장 오른쪽 끝에 있게 되는 하이드록실기와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포스페이트 그룹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결합을 저희가 포스포르 에스터 본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진 ADP 변형 물질과 어떻게 포스포 에스터 본드로 연결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카르복실기 말단은 이 부분 아마 결합 아실 거예요. 이게 아민 결합이죠. 아마이드 본드입니다. 그래서 아마이드 본드와 아마이드 본드로서 결합이 되어지면서 베타 머캡톨 에틸아민과 결합이 되어지죠. 이 베타 머캡톨 에틸아민의 가장 끝쪽에는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올기가 존재하게 되고 이 다이올기와 누가요? 우리가 알고 요만큼이 아세틸입니다. 아세틸 그룹과 연결이 되죠. 이때 연결이 되어질 때는 보통 뭘로 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아세틸 그룹과 티오에스터 결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바이타민 B5로 오게 된 판토텐산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ADP 변형 물질과 포스포 에스터 결합을 하게 되고, 카르복실 그룹은 아마이드 본드를 통해서 베타 머캡토 에틸아민과 결합이 되어지게 되고, 그 끝자락에 존재하는 부분과 아세틸 그룹이 다이올 에스터 본드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야기하는 조효소에 결합된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많이 보는 형태의 그렇습니다. 그 코엔자임은 리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포, 즉 지방으로부터 연결된 산이다라고 해서 리포에이트라고 표현되는 게 리포산입니다. 이 리포산은 형태가 세 가지인데 산화 형태도 있고요, 환원 형태도 있고요, 아세틸화된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화된 형태는 여기 나오는 황끼리 연결되죠. 그 다음에 환원 형태 같은 경우는 SH 그룹을 갖다가 가지고 있게 되고, 우리가 서프 하이드 그룹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다이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이올이 지금 몇 개 있나요? 2개 있으니까 다이올 형태를 갖다가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세틸 그룹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특이하게도 이 그룹은 잘 보시면 아세틸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원 형태가 되어지면서 수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작용되는 게 여기에 나온 리포에이트라고 하는 리포산입니다. 이거는 보통 어디에 결합이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두 번째 효소, 그러니까 그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게 효소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피루부산 탈수소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E2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E2가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쓰냐?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트랜스아세틸레이즈라고 하는 게 이 친구예요. 그래서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계 전달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이신을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 애시드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리포산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라이신 장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게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리포일, 라이실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연결된 형태? 맞습니다. E2라고 하는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 기를 전달하는 것들과 결합되는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쪽에서 저희가 봤었던 여러 가지 조효소에 곁들여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탈수소 효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것들이 3개의 서로 다른 엔자임, 효소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소의 콩팥에서 동결 전자 현미경 사진이라고 하여서 이 모양을 얻게 되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양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색깔을 유의 깊게 봐주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첫 번째에 있는 게 E1이라고 합니다. E1이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E1이라고 하는 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를 갖다가 지칭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1이라고 표현이 되고, 왼쪽도 그렇고요, 오른쪽도 그렇고 모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 복합체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싸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표현되어 있는 게 E2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E2라고 하는 건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 전달 요소 또는 트랜스아세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 E2는 보통 이 중심을 근처를 싸고 있게 되고요. 총 60개 정도의 E2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20개씩 3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곱하기 3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되실 거고요.
얘들이 지금 여기서는 입체적인 모양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12면, 그러니까 정 12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복합체의 중심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파란색으로 표현된 선이 있습니다. 파란색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리포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리포일기라고 하는 것들이 E2와 E1을 연결시켜주는데 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가장 안쪽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E3 부분이라고 지칭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 나오는 빨간색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다이하이드록시 리포일 탈수소요소라고 해서 디하이드로지네이즈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안쪽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E2랑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E2가 바깥쪽에 존재하는 E1과 그 다음에 안쪽에 존재하게 되는 E3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러한 E2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폴리펩타이드니까 N-터미널, 아미노 말단과 C-터미널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 친구 영역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역이 아실기 전달 효소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E2가 이름이 뭐였었죠? 다이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 전달 효소, 아세틸 트랜스포리즈였으니까 여기 나온 아실기 전달 효소라고 하는 것들 영역이 바로 내부의 핵심부에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바로 촉매를 담당한 촉매 작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들 E2는 E1과도 만나고 E3와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합 영역이 존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E2와 E1, 그 다음에 E2와 E3가 각각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리포일 영역이라고 해서 아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포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이게 세 번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대요. 종마다 이 리포일 영역이 조금 다른데,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는 하나, 저희는 2개 존재하고요. 에스체리시아 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세균이죠. 이런 것들은 3개의 리포일 영역이 가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는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를 갖다가 구성하게 되는 3가지 효소가 어떤 건지를 봤고요. 그러면서 substrate channeling이라고 해서 기질을 통로화 시켜가지고요. 이게 지금 연쇄 반응이 3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엔자임의 표면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가 이런 작용을 갖다가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죠.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로 변해야 돼요? 아세틸-CoA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의 과정이 존재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원활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시켜주기 위해서 E1부터 E3까지 해당되는 이러한 효소들이 복합체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피루부산을 갖다가 첫 번째 이 TPP라고 하는 것들도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TPP라고 하는 것도 앞에 봤었던 피루부산 탈수소 복합체의 5가지 조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아민, 파이로, 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다이아민이 존재하게 되고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포스페이트가 2개가 동시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나와져 있는 TPP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피루부산으로부터 뭐를 갖다가 잡으느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decarboxylation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carboxylation이라고 해서 카르복실기를 떨어주는 과정이죠. 디카르복실레이션에 의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TPP가 애들을 받아줘서 다이하이드록시이틸 TPP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 다이하이드록시이틸 PPP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원래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TPP로 돌아가는 과정상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다이하이드록시이딜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서 아세틸로 바꾼 다음에 여기 보시는 두 번째의 효소 다이하이드록시 리포일 아세틸기 전달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서 리포일 라이솔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산화 형태 또는 완전히 환원된 형태가 존재했었고 이 산화된 형태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환원을 시켜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하이드록시이틸을 아세틸로 변화를 시켜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환원된, 이게 완전히 산화된 형태여서 여기 나와 있는 오각형의 고리 구조를 갖고 있는 황에다가 수소 이온을 하나 공급해줘서 SH라고 하는 서버 하이드로 그룹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나와져 있는 두 번째 다이하이드록시 리포 아세틸의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번 반응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어디에서 TPP 하이드록시이딜이 TPP가 되어지게 되면서 공급한 아세틸기와 그다음에 수소를 갖다가 결합시켜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여기 나오는 환원형의 리포라이신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작용을 일으키느냐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게 지금 코엔자임 A죠. 조효소입니다. 여기도 서퍼하이드 그룹 SH가 있죠. 어떻게 교환이 되어지는지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얘와 얘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얘와 얘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걸 에스터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에스터 교환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하죠. 그럼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요거 대신에 이거 쓱 들어가니까 S에다가 누가 요만큼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수소이온 하나 공급해 줬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뭐가 된 환원이 되어진 리포일 라이실이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나와져 있는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스가 하는 기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을 만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굴 만들어야 되느냐? NADH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탈수 효소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 보시면 얘가 완전히 환원된 형태이잖아요. 이 완전히 환원된 형태에서 수소, 이온 두 개를 떼냅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4번 과정이 진행되죠. 그러면서 원래 여기에 나온 이 원과 만날 수 있는 완전히 산화된 형태의 오각형 고리를 갖는 걸로 전환이 되어지게 되고 띄어낸 수소 양이온을 여기에 나오는 E3의 보결단 프로세스 에릭 그룹으로는 FAD라고 하는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게 되고 이게 이 수소 이온을 두 개 받아서 FADH가 돼요. 이 FADH2가 된 다음에 얘들을 NADH에다가 수소 이온을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탈수소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NADH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금 전에 봤었던 이걸 갖다 우리가 기질 통로와 substitutioning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관여되는 기질이나 조효소 같은 것들이 떠나지 않고 이 엔자임을 갖다 쭉 이동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쭉 이동이 되면서 거기에 조립하잖아요. 그러한 과정과 유사하게 한 작업장에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봤었던 스위치게서 사이클 하나하나의 회로의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스위치게서 회로의 전체 경로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스위트산 회로는 8개의 스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이 전체적으로 오버뷰 한 거니까 이 그림을 토대로 잠깐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이후에 이 8단계를 하나씩 다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져 있는 게 축각 과정이어서 아세틸코A가 2개의 탄소를 제공해 주고요. 여기 지금 약간 오렌지 컬러로 되어져 있는 그 박스를 잘 따라오시면 아세틸코A가 제공하는 탄소 2개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탄소가 4개 있는 분자와 방금 전에 봤을 아세틸코A가 제공해주는 탄소 2개를 합칠 수 있는 수소가 시트로산 생성 요소가 되어지겠고, 이 시트로산 생성 효소에 의해서 시트로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탄소가 총 6개가 되어지죠. 이 시트로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코니트산 효소, 아코니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코니테이트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시스 아코니트산과 동시에 아이소시트로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이소시트로산 탈수소 효소, 알파 키토 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이것도 역시 복합체로 형성이 되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게 되고, 특이한 것들이 탈수소 효소인데, 그러면 수소 이온을 빼내면서 동시에 전자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전자들을 누구한테 제공해 주느냐, NAD 플러스에 제공을 해줘서 NADH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수소 효소인데 동시에 이 두 개는 누구도 떨어뜨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주는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줘서, 즉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게 되는 탈카르복시화 과정에도 동시에 관여가 되어지는 게 아이소시트로산 탈수소 효소와 그 다음에 알파 키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시닐코A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석시닐코A가 석시네이트, 석신산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석시닐코A 합성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관여가 됩니다. 이 석시닐코A 합성효소가 관여가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인산기를 하나 빼주게 되고, 그러면서 GTP나 ATP를 갖다가 만들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저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즉 기질, 앞쪽에 있는 기질로부터 인산기를 떼내서 ADP나 또는 GDP에 붙여주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GTP를 만들지 또는 ATP를 만들지는 어떤 동종 효소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석신산이 퓨마르산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역시 탈수소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탈수소 효소는 순전히 수소 이온만 빼내서 NAD 플러스가 아니라 FAD 플러스에다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 제공해 준 거에 의해서 FADH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이후에 퓨마르산이 말산이 되어지게 되고, 이 말산이 말산 탈수소 효소, 역시 탈수소 효소니까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수소 이온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NAD 플러스와 결합이 되어져서 NADH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탄소 4개짜리인 원래 최초의 기질 중에 하나인 옥설아세트산을 다시 생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회로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화살표를 유심히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1번, 그 다음에요 3번, 그 다음에 4번 과정은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위치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비가역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과정 중에 3과정만 비가역적이고 나머지 5과정은 전부 가역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담당이 되어지는 효소를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옥살아세테이트와 그다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와 그다음에 아세틸코에를 갖다가 결합시켜 주게 되는 그렇습니다. 시트로산 생성효소 시트레이트 틴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하게 돼요. 이 시트릭 애시드 신테이즈 또는 시트레이트 신테이즈라고 하는 건 동종 이합체 효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종류의 2개가 합쳐진 효소를 동종 이합체 효소라고 하고, 약간 그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는 사실은 조금 딱딱한 부위도 있고 유연 부위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유연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유연 영역이라고 하는 부위가 존재하게 되고 이 유연 영역 부위에 옥살로 아세트산이 먼저 결합이 됩니다. 이 결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유연 부위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고요. 3차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된 아세틸코A가 결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Induced Feed Model이라고 하는 유동 격자 모델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질들과 만났을 때 그 기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입체 구조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트러산 생성 효소의 그 작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시트러산 효소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시트러산 생성 효소입니다. 이 시트러산 생성 효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중요한 아미노산의 잔기들이 존재하게 되고 375번째의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요 320번째의 히스티딘, 274번째 히스티딘이 굉장히 중요한 잔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옥살아세트산이 결합이 되어진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이제 아세틸코A가 들어와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세틸코A에 다이오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존재하게 되고 이 다이오에스터 결합에 의해서 이 미들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미들기가 활성화되어지게 되면 375번째의 아스파레이트라고 하는 ASP 375번째에서 이 메틸기에다가 양성자를 갖다가 빼내주죠. 그러면서 NO 이 형태를 띠게 되는 중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놀 중간체가 생겨진 모양이죠. 이 에놀 중간체 같은 경우에는 히스티딘 274번째와 수소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는 시트러산 생성 효소와 붙어 있는 구조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에놀 중간체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에놀 중간체가 재정절하면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소, 양성자를 갖다가 제공해 준 거를 돌려받으려고 하거든요. 왜? 효소라고 하는 건 반응에 참여는 하지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히스티딘 274번, 여기는 히스티딘 274번과 그 다음에 옥살아세트산의 카르보닐 탄소를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히스티딘 320번째가 아주 단순하게 산으로 제공이 되어지면서 수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뭘 만들게 되냐? 결국 축합 반응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시트롤코A라고 하는 중간체를 다시 한번 만들게 됩니다. 이 시트롤코A는 여전히 여기에 나온 히스티딘 274번째에 의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여기 나온 효소에 붙어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이오에스터라고 하는 결합이 존재하게 되고 이 다이오에스터 결합이 깨지면서 여기 나와져 있는 누가 만들어지게 되느냐면 맞습니다. 아세틸코 엔자임의 SH가 결합된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띄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이오에스터 결합이 분해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시트루산이 생성이 되어지는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아미노산 장기, 히스티딘 274번째, 320번째, ASP 375번째 장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와서 효소라고 하는 건 반응에 참여는 하지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죠. 두 번째 과정은 아까 봤었던 아코니테이트라고 하는 데이즈라고 하는 아콘산 효소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하게 시트로산을 갖다가 기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트로산을 기질로 사용한 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 존재하는 게 철과 황으로 되어져 있는 중심부가 존재하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베름, 철과 그 다음에 황으로 되어져 있는 센터, 중심부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장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이 황들은 전부 다 누구랑 베름이라고 하는 철과 결합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죠. 이 중에 하나 예외적으로 이 철이 4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있는 마지막 철은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 맞습니다. 시트로산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존재하는 게 여기 나오는 아코니테이트 효소의 중간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순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로서 작용이 된 염기성 장기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시트로산이 제 위치에 딱 있게끔 염기성 장기라고 쓸까요? 아미노산 장기 이 부분이 이 시트로산이 그 위치에 딱 결합할 수 있게끔 안정화를 시켜주는 작용도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부 과정을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쪽에서 봤었던 2번 과정에 덧붙여서 3번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3번 과정은 아이소시트로산으로부터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산화적 탈카르복시화라고 하는 옥시데이티브 디카르복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어서 수소이온을 떼내주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시트로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의미온이 NAD 플러스는 NADP 플러스, NADP 플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과정이고 세포복 과정 NAD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어져요? NADH 플러스 H 플러스 또는 NADP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전자를 갖다가 전달시켜주는 운반체를 갖다가 환원시키는 작용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화적인 탈카르복시화가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아이소시트로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 옥살로숙시네이트, 옥살로석센산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옥시젠에 결합이 되어지면서 전자를 끌어당기게 돼요. 그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에놀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놀 중간체가 전자가 재배율되면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이 3번에 표현된 과정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방금 전에 봤었던 탈수소 복합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작용이 굉장히 유사하다,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피르부탄 탈수소 복합체, 지금 봤었던 시트로산 회로에서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에서 석시넬 코에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탈수소 복합체. 여기 나와 있는 복합체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갖다가 수소 이온을 떼내주는 걔는 탈수소 복합체여서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아이솔루신이라고 하는 걸 산화를 시켜서 여기 알파 미틸 뷰틸리 코A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에 나와져 있는 탈수소 복합체를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소 이온을 떼내줘서 NADH 같은 환원력을 만들어준다 공통점입니다. NAD 플러스가 반응물로 들어간다 공통점이죠. 또 코엔자임 A라고 하는 조효소 A가 들어간다는 것도 공통점이며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져서 그렇습니다. 카르복시화가 탈카르복시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었던 TPP 같은 그러한 조효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제가 리폴 그룹 같은 것들도 조효소로 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피르부산이 아세틸 코에이가 되거나 또는 알파 키토글루타로산이 숙시노 코에이가
되거나 또는 아이솔루신 같은 것들이 산화가 되어지면서 메틸 뷰틸리 코A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되는 것들이 모두 다 비슷한 작용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챕터 16 과정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고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3번 과정까지 끝냈고요. 4번, 5번, 6번, 7번 쭉 해서 그 뒤에 과정은 두 번째 촬영되는 파트 2의 강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글라잡이 패트릭이었습니다. 저는 챕터 16의 파트 2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